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한경인데요. 19일 날이고요. 바이오 헬스 부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데스크 칼럼에 의대 교수들 폭주 더는 안 된다라는 자에 아주 글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뭐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아주 깊게 이렇게 뭘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좋은 말씀들이 또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은 같이 읽어보고 부족하지만 잠깐 제 생각도 이렇게 얹혀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또 이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이제 뭐 저는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 갖다가 기록상에 물론 이제 다 남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남겨두고도 싶고, 저도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지금 한참 많이 부족한 제 어떤 뭐 국가강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조금은 더 고양시키고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를 흔히 내 환자라고 한다. 동네 개연이보다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긴 표현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이급한 중증 환자를 대하는 책임감과 의술에 대한 자신감이 함께 느껴지곤 한다. 원래 그렇죠. 대단히 이제 뭐 예전에 우리 뭐 허준이라든가 방송회 같은데 있는 걸 보면은 범인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떤 희생정신 또 노력, 그런 게 느껴지죠. 그런 의대 교수들이 내 환자 진료를 하나둘 포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내 이게 제일 실은 아주 이해도 못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이나 국가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대병원이 맨 앞장을 서냐 이거죠.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이 집단 휴진에 가담했다. 의사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내건 요구가 비현실적이었다. 정부 행정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를 무조건 처벌하지 말라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가 특권층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도 이미 물 건너갔다. 처음에 뭐 전공의들 뭐 이런 파업 이런 얘기 있을 때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지금까지 저 정부는 의사들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막 이런 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정부가 항상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뭐 국민들의 어떤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뭐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든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국민에게 규정할 때는 항상 안 되죠. 져야 되지, 정부가. 그러나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영역은 뭐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만은 우리 의사들은 정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속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의사들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이런 상황을 의대 교수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은 내 환자 진료까지 팽개치고 휴진을 선택했을까? 우선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4개월 동안 병원을 지키던 의대 교수들이 사실상 번아웃된 영향이 크다. 이게 맞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지쳤어요. 중간에 저도 이제 몇 번 방송 올렸지만은 정말로 어떻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항상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긴 하지만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이 되더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그런 점도 있었을 겁니다.
한갑을 넘긴 교수들조차 낮에는 외래 진료를 하고 밤엔 당직 근무를 썼다.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 몸이 지치고 힘들어 사명감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람 정신이 체력을 육체를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보니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더는 뭔가를 넣는 게 못 버티겠다고 할까 싶다. 둘째는 분노다. 의대 증원 등 의료계획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집단이 무시당했다는 박탈감이 크다. 의료 최고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밥그릇 지키려고 환자를 외면한다는 여론도 견디기 힘들어한다. 이런 여론몰이를 정부가 조장했다는 게 의사들의 인식이다. 셋째는 먹이사슬 붕괴다. 의대 교수는 의료계에선 최정점에 있는 존재다. 전공의, 간호사, 의대생, 환자 모두 의대 교수의 지위 또는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으로 이어지는 이계 질서가 무너졌다. 자유의지가 강한 MZ세대 전공의들은 과거처럼 의대 교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스승을 중간 착취자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까지 의대 교수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몰아세웠다. 환자 돌봄 소명 버려서는 안 돼. 의사는 사명감으로 버티는 직업이다. 한밤중에도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의대 교수들이다. 전공의들은 그런 교수 밑에서 소명의식을 키운다. 물론 돈벌이가 목적인 의사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2급 환자를 살려내고 있다. 이런 일선 의료 현상에선 개인적 이기심이 삶의 핵심 동력이라는 막스 베베의 이론이 설 자리가 없다. 의대 교수들은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정부 때문에 집단 휴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겠다. 그들이 외치고 싶은 말은 의료 붕괴 방지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 의대 교수가 될 판이다. 의대 증원이든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이든 다양한 정책적 수단 논의가 지금 당장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앞설 수는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스승인 의대 교수의 도리다. 의료 계획 논의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은 의료 정상화가 급습니다. 아마 그 의대 교수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예전하고는 이제 그 전공의들이나 자기들의 그 지하에 있는 이제 의사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 자기들이 옛날에 배울 때하고는 틀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여성 그 선생님들을 갖다가 희롱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게 그 정교조 어떤 그 영향으로 있는 건지, 요즘 세대 자체가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심각하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예전 우리 세대처럼 나이가 한두 살만 많으면 그래도 일단은 존중해주고 라는 그런 의식이 좀 아마 열버졌을 겁니다. 여하튼 이제 정부에서도 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현재 의사 정원의 1%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의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익 그런 것보다도 명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의사들은 절대 정부 어떤 조치에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다. 그런 의식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자리에서 꿋꿋하게 지켜가지고 우려를 행위를 하셨던 우리 교수님들에게 저는 진짜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좀 어렵지만은 그 제자들을 잘 설득하고, 정부에서도 아마 행정처분 같은 게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취소니 철회니 이런 문자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하게 정부에서도 만약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은 이제 제 연도에 그거 마치고 또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